안녕하세요. 수업을 디자인하고 이야기 나누는 특수교사입니다. 일상 수업 디자인으로 내 수업 살리기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강의의 대미를 장식할 주제, 바로 수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차시별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 수업 디자인 길라잡이 성취 기준을 재구조하고 학습 목표를 만들고 평가 초점을 브레인스토밍하고 평가 초점을 선택해서 수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제 그 수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차시별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그림입니다.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좋은 수업 아이디어이더라도 많더라도 그것을 차시별 수업으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그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수업 아이디어로 차시별 수업을 설계하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수업 아이디어 하나가 꼭 한 차시 수업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여러 차시에 걸쳐서 확장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한 차시의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차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말고 학습할 내용을 최소화한 뒤에 다양한 방법과 활동으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 보세요. 핵심은 단순화와 반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학생들의 배움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수업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수업 아이디어가 차시별 수업 설계로 이어지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미술이고요. 성취 기준은 12 미술 01-03, 12 미술 03-01 이렇게 두 가지 성취 기준을 가지고 압축하여서 미국의 여류 화가 메리 카사트의 작품 속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라고 학습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 그 학습 목표로 이제 수업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수업 아이디어는 총 11개를 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수업 아이디어 강의에서 알아보았듯이 수업 아이디어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비포, 배움 탐구, 메인, 배움 표현, 애프터, 배움 활용. 그래서 배움 탐구에서는 명화 그림책 감상, 영화 찾기 스피드 게임, 명화 이름 붙이기, 명화 탐정놀이에서 4개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차시별 수업 설계는 수업 아이디어가 11개였는데 차시별 수업 계획은 16차시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포 배움 탐구의 수업은 총 6차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 그림책 감상과 연결되는 수업 차시는 반갑다 명화야 라고 해서 그림책을 감상하면서 메리 카사트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수업 차시를 구성을 했고요. 명화 찾기 스피드 게임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림을 찾아라 라는 활동으로 2차시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명화 이름 붙이기 아이디어는 3, 4차시로 2차시로 설계를 했는데요. 너의 이름은 이라고 해서 메리 카사트의 작품 20점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명화 탐정놀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두 차시에 걸쳐서 나는야 명화 탐정이라고 해서 그림의 조각이나 그림에 나오는 어떤 소품의 이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당 그림을 찾아보는 그런 명화를 탐색해보는 활동으로 수업을 구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포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4개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수업으로 설계한 거는 6차시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아이디어 하나가 수업 차시 하나로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업 아이디어 하나가 여러 차시의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수업 아이디어가 한 차시의 수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연결성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의 배움 표현에서는 수업 아이디어를 4개를 냈어요. 명화 보드게임 해보면 어떨까? 다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드게임 판을 만들고 메리 카사트의 작품 20점을 보드게임 판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걸렸으면은 그 걸린 칸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고 그 메리 카사트의 작품 카드 그림을 획득하는 그런 게임을 제가 그냥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두 차시에 걸쳐서 나는야 그림 수집가라고 해서 보드게임 말을 움직이면서 걸린 곳에서 해당하는 그림 카드를 획득하는 그리고 나중에 최종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누가 그림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대결해보는 아주 단순한 방법의 보드게임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시뿐만이 아니고 뭐 시간 여유가 더 있었다면은 한 네 차시 정도는 더 해도 아마 충분히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화 퍼즐 맞추기는 명화의 메리 카사트의 작품이 20점이니까 그 20점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골라서 그 작품의 그림을 조각을 내어서 다시 한번 재조합해보는 명화 퍼즐 놀이입니다. 이것 역시도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그림의 각 부분을 조각을 내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인 1작품 재구성 해보기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골라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한번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두 차시에 걸쳐서 가졌고요. 대표작 재구성은 메리 카사트의 대표작 한 2점 정도를 제가 임의로 먼저 재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인쇄된 종이를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디자인해 보면서 메리 카사트의 대표작을 재구성해 보는 수업을 두 차시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메인 배움 표현에서는 수업 아이디어가 4개였죠. 그런데 실제 수업은 7차시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배움 활용입니다. 배움 활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교실 칠판에 전시를 꼭 하고 나와서 그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리고 교실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학교 복도로 이제 공간을 이동해서 전시회를 한번 진짜 전시회처럼 한번 열어보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업 활동을 하면서 간간히 찍어 놓았던 활동 사진을 가지고 나만의 미술 일기장을 가정중심 평가의 일환으로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3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도 3차시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명화극장 전시라고 해서 교실과 학교 복도 공간을 활용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 활동 사진을 가지고 메리 카사트 작품 재구성 수업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아이디어를 내는 것,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해서 학습 목표를 만들고 학습 목표에서 내용 요소를 분류를 해서 내용 요소별로 평가 요소를 정하고 거기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평가 초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또 바탕으로 수업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 강의를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막히신다면은 이 강의를 지금 스탑하시고 앞에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분량을 보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많아야 될까요? 네, 메인이 많아야 됩니다. 메인이 비포나 애프터, 배움 탐구나 배움 활용 수업에 비해서 메인의 차시 비중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보면은 배움 탐구가 6차시고 배움 표현이 7차시예요. 요거는 조금 비율이 안 맞긴 해요. 제가 조금 학생들이 그림을 감상하는 수업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재미없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 미술을 수업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감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 동기유발 차원의 비포 단계의 수업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설계를 하실 때에는 꼭 메인의 분량이 더 많도록 수업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실제로 수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차시별 수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차시에 걸쳐서 학생들과 수업했던 사진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포, 배움 탐구에서 반갑다 명화야에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림책을 통해서 탐색해보고 메리 카사트의 그림을 찾아보고 그리고 메리 카사트의 대표 작품, 여러 작품들 20점을 이름을 직접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그림을 조금 더 탐색하기 위해서 그림의 조각이나 그림에 나오는 이미지의 이름 등을 보면서 직접 그 그림을 찾아보는 나느냐 명화 탐정을 배움 탐구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움 표현에서는 나느냐 그림 수집가라고 해서 보드게임 판을 만들고 메리 카사트의 작품을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명화 퍼즐놀이라고 해서 메리 카사트의 작품을 조각을 내어서 퍼즐로 맞춰보는 활동 그리고 내 맘대로 꾸며보는 명화는 그림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채색 도구로 그림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표작 재구성하기는 제가 메리 카사드의 대표 작품을 미리 구조화해 놓고 이걸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꾸며 보도록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움 활용 단계에서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명화극장 전시라고 해서 학교 복도 유리창에다가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를 해서 다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술일기장 수업 기록하기라고 해서 활동 중간중간에 찍어 두었던 사진을 출력을 해서 나만의 수업 일기장을 이제 만들므로써 가정주심 평가의 일환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업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제 대답은 정답은 없다입니다. 하지만 수업에는 분명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여러분께 소개한 일상수업 디자인은 교육과정 문해력, 교수평 일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저의 현장 경험을 녹여서 만든 것입니다.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나만의 색깔을 입혀서 또 하나의 정답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저만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수업을 설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교사로서의 역량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도 배움을 경험하고 교사 역시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일상 수업 디자인으로 내 수업 살리기 프로젝트 그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수업을 응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수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순간을 만들어 가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